7월 첫째 주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배제고가 광주일고와의 그 경기를 하면서 뭐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뭐 탱크데이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건 응원이 아니고 비하를 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만약 배제고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했다면 뭐 그것도 응원이냐? 라고 하는 일말의 여지가 남는데 그게 아니고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그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제지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듯이 그냥 코치하고 감독들은 방관하고 있다가 광주제일고가 항의하니까, 감독들이고 나와서 항의를 하니까 주심이 나와서 마지못해, 이게 뭐 주심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리를 듣고 즉각 경기를 중지시키거나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뭐 그러고도 야구부애들 학교에서는 뭐 전혀 반성하는 기미도 없었고, 또 최초로 배제고 앞에다가 세웠던 보냈던 화환, 그거는 뭐 여지없이 밟아서 짓뭉개 버리고, 지금은 그것도 또 기사화 되니까 뭐 존중해 줍시다 하는 나발을 하고 이제 뭐 세워놓고 못 건드리게 하는 모양이에요. 존중이 아니고 당연히 그거는 그걸 훼손하면 안 되는 거죠. 반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습니다. 왜 반성하지 않냐 하면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매국적 만행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학교에 리박스쿨 관련된 서적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5.18을 뭐 북한군 소행이니 뭐 이런 개소리에서 뭐 형을 받았던 그 너저런 놈이 쓴 책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의 영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 때도 그렇지만 운동하는 애들이 무슨 책을 읽습니까? 자발적으로 퍽이나 읽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누군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떠든 잡놈이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 이승만이를 건국의 아버지 뭐 이런 개소리를 해가면서 동상을 세우고, 그런 행위들 자체가 이미 이승만의 매국행위라든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성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가. 그냥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아직도 현충원에 묻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박정희는 뭐 부하한테 총 맞아 죽었으니까 그렇다 쳐. 이승만이는 4.19라는 혁명이 일어나서 도망간 놈 아닙니까? 뭐 그런 놈이 죽었다고 그러다가 다시 국립묘지에 묻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매국으로 돈을 벌어왔고 권력을 잡아왔던 자들이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정용진의 탱크데이 개소리도 똑같잖아요. 반성이라고 사과라고 한 기자회견에서 보면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이승만이나 혹은 우리가 그동안 쭉 반공을 앞세우고 해왔던 이런 짓들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 멸공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고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이. 뭐 국가보안법도 있고 뭐 한국전쟁도 치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묘하게 계속해서 사실은 매국노들인데 이것이 우파 보수로 포장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일베 같은 것도 생기고 뭐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너절한 것들이. 세월호 때도 그 단식하는 유족들 앞에서 치킨 먹으면서
개지랄 군복 입고 개지랄 떨던 애들 뭐 못 건드렸습니다. 지금도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를 구별 못하고 개지랄 떠는데 안 건드리죠. 민주주의가 이상한 형태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가혹하고 제국주의적 성향을 가진 매국적 성향을 가진 자들에게는 지극히 관대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류 세력이 자본, 권력, 뭐 교육, 종교 이 모든 분야의 주류가 매국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청산을 해야 하는데 청산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이미 십수년 전에 인구에 대한 인구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경상도 인구가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전라도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광주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의 숫자는 숫자적으로 적고 오히려 비하하고 폄하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홍어 같은 개소리를 하던 그런 종자들은 숫자가 많아지면서 결국 그 당시만 해도 서울은 굉장히 진보적 성향이 강했는데 서울이 우파 숫골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했는데 결국 얼추 비슷하게 된 거란 말이죠. 지금 비록 강남 지역에만 극화되어 보일 뿐이지 부동산 문제, 이 비루하니 아주 그냥 천박한 이 건축에 관한 이 법률이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위주로 돌아가는 한은 영원히 부동산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집 한 채씩 갖고 있고 내가 좀 돈 좀 깔고 앉아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실 알고 보면은 가지고 있는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게 고작 그게 하나뿐인 재산인데 그거 그렇게 얻는 과정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저축하고 모은 돈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아파트 권리, 당첨받은 아파트 권리를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거래 과정에서 돈을 만들어내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하고 하면서 생겨진 이윤이지, 이게 단순히 노력으로 의해서 노동에 의해서 땀 흘려 번 돈으로 모아진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이사를 하면서 거품처럼 불어난 몇십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거 깔고 앉아 있는데 이게 다예요, 재산이. 이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한 거죠. 이런 구조를, 이 부동산 구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깔고 앉은 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적 상황을 만든 거는 당연히 매국노를 중심으로 한 숫골이지만 이걸 그대로 방치한 진보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같은 방식으로 재산들을 다들 모았으니까. 공범들인 거예요. 조국 딸 조민양이 뭐 무슨 뭐 표창장 사건 이런 거 뭐 시끌시끌하고 결국은 학력이 다 취소되고 고졸로 되는 과정에 조민이 입학했던 그 당시의 입학 사정들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입학했습니다. 봉사활동이며 뭐 이런 것들의 표창장 위조 같은 것들이 결국은 밝혀내지 못한 채로 유죄가 됐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식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해 왔던 거예요. 가진 자들이. 제 친구 아들이 고3이 되니까 제 친구가 뭐 그래도 나름 자기가 영향이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고3 올라왔을 때. 야, 너 아빠가 대학 가는데 뭐 도와주면 되겠냐? 라고 했을 때 아들이 한 말이 있어요. 아빠 이제 와서 뭐 새삼스럽게. 냅두세요. 다른 애들은 이미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학군부터 시작해서 과목,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느 학교로 가야 될까 목표를 정해서 커리큘럼, 그 다음에 거기 간 다음에 군대는 어떻게 뺄 것이냐는 방위산업체까지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그렇게 다 편법을 만들고 인맥 동원해서 쑤셔넣고 구겨넣고 돈으로 처바르면서 애들을 다 대학 보낸 거란 말이죠. 입을 딱 씻는 거예요. 마치 조민 하나만 그런 식으로 대학을 가려다가 들킨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들킨 것도 없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방법으로 대학 들었는데 입을 딱 꾹 닫고 나는 아니야. 고려대학교 뭐 창립자, 난 이름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 매국노입니다. 친일파죠.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학교에. 그것을 철거시키려고 청와대들이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죠. 그때 대학 측에서 그걸 막으려고 내세운 애들이 누구냐 하면 태권도부와 유도부 애들, 체육학과 학생들입니다. 운동선수들이에요. 운동선수들 앞에 내보내서 학생들이 철거하는 걸 저지했단 말이죠. 글쎄, 저는 뭐 국가가 엘리트 체육 어쩌고 하는 그것도 개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대학은 학문을 익히는 곳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소양을 더 키워서 뭔가 학문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건데 이 대학에서 운동선수들을 왜 특기생으로 뽑느냐는 거죠. 학교를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그 운동하는 특기생 없어도 이미 뭐 1류대학, 2류대학, 3류대학 하는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그냥 뭐 지도자가 되고 혹은 뭐 선수로 스카웃되고 하기 위한 하나의 취업 과정으로 대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 간판을 얻고 싶어 하죠. 야구는 비교적 실업적으로 많이 빠져나가지만 축구는 뭐 알다시피 고대가 아주 개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대학을 간 애들이. 얘네들 엄밀하게 말하면 대학 와서 공부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 하나는 이런 애들한테 학과를 자기가 뭐 정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미스 코리아가 나와서 자기는 고대인가 뭐 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 뭐 어쩌고저쩌고 승마 특기생이었죠. 말 타고 학교 들어간 거예요. 공부하느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수업에 거의 안 들어옵니다. 운동해야 하니까 하기 주죠. 그리고 나중에 운동도 흐지부지 잘 안 되게 되면 그냥 뭐 석사 대학원 가서 석사 논문 따고 박사하겠다 합니다. 공부를 안 한 애들이 어떻게 석사도 할 수 있고 박사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하겠다는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표절을 했느니 뭐 논문을 대필해 줬는데 논문 대필은 비밀도 아니잖아요, 사실. 상당수가 논문 대필 받잖아요. 이렇게 남한테 뭘 시켜버릇하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자기가 안 씁니다. 설교 잘 쓴 애들 뽑아서 아르바이트죠, 일종의. 시켜서 그중에 뽑아서 자기가 좋은 거를 추려보고 성의 있는 놈은 그나마 그걸 가지고 짜집기라도 하고 성의 없는 놈은 그냥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골라서 한두 번 읽어보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고요? 누가 그러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제 패친 중에도 있으니까. 그 설교를 대필해 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들이 뭘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하는 애들이 많은데 매 운동이나 했던 애들이 알잖아요. 우리 오전 수업 시간 끝나기 전에 책가방 교실에다 던져두고 운동하라는 애들.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애들이잖아요. 물론 애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기도 해요. 운동이라는 게 집중력을 요구하니까 집중력을 일으켜서 공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한 시간을 두고 노력하지 않아도 집중만 잘하면 외울 것만 딱 외우고 골라만 잘 뽑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겉절한 겁니다. 그냥 비료를 확 주어서 좋은 비료를 확 주고 농약 쫙 주면 확 웃자라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 애들도 실력을 차근차근 쌓은 애들도 돈으로 과외질하고 돈으로 비싼 쪽집게 과외하고 뭐 순간적으로 노력해서 반짝하는 애들을 못 이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웃기게도 정말 당연하게도 이런 것들이 무슨 뭐 석사 학위를 따고 박사 학위를 따고 그러고는 결국 그 학위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전문 강사를 하고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 대학에서 체육 특기생 뽑는 거는 반대를 하고 없어야 하고 만약에 그래도 뽑아야겠다고 하면 체육 특기생이라는 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걔네가 무슨 정치외교학과나 무슨 신문방송학과나 이런 들어도 그럴듯한 학과를 출신이 아니고 하다못해 체육학과를 만들든가. 그래서 그냥 다 체육 특기생은
그 학교 출신이야지 왜 걔네들이 일반 학과에 편입을 하게 만들어서 이런 장난을 치냔 말이에요. 한국 축구는 말아먹는 겁니다. 인맥으로. 그 선상에 이번에 고등학교의 배제고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운동부의 문제가. 운동부의 비리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학교 운동부에서 코치나 감독들이 저질렀던 만행들은 말로 이루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직 코치인가 감독인가 하는 놈이 자기네들 입으로 우리는 뭐 아가씨들 나오는 술집 안 가. 뭐 우리 애들 운동부 애들이 여자애들 있는데 내가 왜 돈 주고 아가씨 옆에 앉고 술 먹나는 개소리를 아주 뻔뻔하게 했던 집단이에요. 달라졌냐? 얼마큼 달라졌을까? 구조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몸값이 뭐 수십억씩 하잖아. 이번에 뭐 홈런 뭔지 뭔가 걔 연봉 듣고 깜짝 놀랐어요. 축구 선수 감독이 뭔데 그런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냔 말이에요. 뭘로 줍니까 그 돈? 스포츠가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고 때로는 희망을 주고 뭐 어려운 일 했을 때 기운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저도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여하고 세금을 들여 키우고 뭐를 만들어주고 육성화시키고 이거는 전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해야죠.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방송이 장악을 하고 독점하는 대형 방송사들이 있으니까 재능 있고 유능한 애들이 조그만 자기 개인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스포츠도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죠.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걸 왜 국가가 관여를 하고 무슨 기업체가 엄청난 후원이라도 하고 축구 후원하는 업체라서 자동차 사줍니까? 자기 만족이죠. 돈 있는 애들. 이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폐해예요. 뭔가 남들한테 잘난 척하고 드러내고 싶고 잘하고 싶은 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서양도 마찬가지고 구단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돈 많아. 내가 문화수도 매겨 살려. 이번에 배제고는 그냥 단순히 뭐 학부형들이랑 다 쫓아가서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과가 왜 진정성이 없느냐 하면 앞으로 내가 돈벌이 할 것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우리는 사과라고 부르지 않아야 하고 그거를 사과라고 받아주지 않아야 해요. 자기의 이익이 망가지는 것을 걱정해서 하는 행동들은 사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흘러갑니다. 분위기가. 뭐 애들 장래가 걸려있고 어쩌고. 이 애들 장래가 걸려있고 걱정하는 것들이 매국노인데 뭐 일제시대 때 열심히 공부했고 기술자이고 전문가고 어떤 놈이 제 댓글에 그런 얘기를 달았더라고요. 해방 후에 어떻게 전부 다 공무원들이 다 친일 성향 갖고 있는데 전부 어떻게 싹 다 덜어내고 거기다가 독립운동가라든가 혹은 그런 사람들만 앉힐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것뿐이지. 여운형 선생이 이미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왔고 실제로 북쪽은 또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해방되었을 때 평양에 계셨었는데 제 아버님이 그런 기억을 해요. 학교 다닐 때. 해방되고 학교 갔더니 선생들이 전부 일본말을 사용하지 않더라. 그런데 피난 와서 남쪽에 와보니까 몇 년 후죠. 50년. 벌써 5년 이상이 지났을 때 해방 유교가 터질 때 그쯤에 남한은 여전히 선생들이 일본어를 사용하고 수업은 일본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안 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그 안 한 거, 그 잘못을 수정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지 않은 결과를 오늘 배제고 사건을